유관순 누나는 어디에 속해요? 여기 속해요. 여기 속해요. 유관순 할매는 세덕을 쫓아. 하필이면 객기 밀려가지고 그 결국 세덕을 쫓는다 이것은. 이 세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 시절에 우리가 대의명분이에요. 대의명분. 그 대의명분을 따르는 사람은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크게 대각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거 운명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를 무시하고 살 자유가 있을 정도의 사람은 뭐예요? 천간에 충이란 기운이 모여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뭐예요? 이 처참한 현실 속에서 운명의 잔악성과 대항하며 싸우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나는 잘 될 거야. 그 사람에게만 팔자가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그 산천연기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산천이라는 것은 결국 업의 요소예요. 업의 요소. 업이라는 것은 부모가 또는 조상이 또는 자기가 생전이든 태어나기 전 전생이든 자기가 그런 좋은 덕을 쌓아서 이런 신령스러운 기운을 안고 있는 사람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팔자 가지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쓰는 팔자들이 있어요. 팔자는 완전 개팔자라. 다음에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어마무시한 대부라. 어마무시한 대부가 되는데, 팔자를 보면은 우째 해석하면 대부가 맞는 것 같고, 우째 보면 이거는 완전 개팔자인데 대부예요. 그런 팔자가 바로 무엇을 안고 왔기 때문에? 산천의 연기를 안고 왔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세덕을 쫓아 자기 삶을 이루는 사람은 이미 자기에게 운명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에게 운명을 논한다는 건 우스운 이야기다. 적어도 세덕을 쫓는 사람은 대의명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인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종교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이 아니고 이 사회나 국가라고 하는, 이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은 운명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경험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다 이 사람들조차도 팔자대로 살더라고요. 팔자대로 살아요. 선생님, 네. 임자대운에 네. 축대운이 있을 때, 임자에서 자대운에 큰 타격을 받았을 때, 네? 임자대운하고 네. 축대운이 있을 때, 네. 자대운에 타격을 현실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이 네. 개대운에 왔다면, 네. 중간에 개대운에 왔다면, 네. 지지가 5일색이라는 모일주에, 무오일주의에 이때 어가 완전 많고, 막 차지하고 있다. 걔하고 뭐하고 완전 다르죠. 완전 자기만이 다르죠. 이게 지지는 지지끼리에 반드시 주고받고 삭감하고 드러내는 작용이 있고, 천간은 뭐예요? 이 글자 자체로 이것과 짝이 된다는 거예요. 짝. 반만 맞지만 오화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편관. 개수를 중심으로 보면 오가 편재죠. 그죠? 그러나 재하고 관은 근본적으로 대음양 사이라 했죠. 대음양. 큰 음양이단 말이에요. 큰 음양. 목과 토, 수와 화, 화와 금. 이건 전부 다 음양 관계예요. 음양 관계. 그죠? 그래서 작용하는 게 완전 다르죠. 요 놈은 짝이 되어서 중화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수는 반드시 오와 충돌하여 오를 갖다가 뭐예요? 혼란시키는 자가 폭발하는 과정이 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원부필부는 마찬가지는 볼 필요 없다. 자, 봅시다. 지금 이제 무잡을 준하는 상황들에서 이제 비참한 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없는 게 확실하면요. 없는 게 확실하다. 없는 게 확실히 없다. 이런 사람 무조건 격이 좋아져요. 격이 좋아진다. 격이 좋아진다. 하나라도 똑똑하게 없어야 되는데,
확실하게 없는 게 아니고 막 어정쩡하게 나타나가지고 작용도 못하고 지 일도 못하고 퇴직일 놈은 딴 게 아니고 그런 놈이거든요. 출근해가지고 지 일을 똑똑하게 못한다. 사주에 드러났다는 거죠. 사주에 드러나기는 드러났는데, 자 예를 들어 무일주가 자수가 여기에 있다. 자수가 여기에 드러나가지고 육친적 관계로 보면은 자수가 정제성에 대해서 대체로 유정하죠, 그죠? 그런데 이 글자가 오가 와가지고 요 글자가 공망, 또 뭐예요? 상충. 자, 이런 작용에 의해서 크게 기능이 약화되어 있으면 이걸 없앨 수도 없다 이 말이죠. 없앨 수도. 그래서 없앨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타협해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있다고 보기에는 그 작용력이 너무나 약하다. 자, 이게 무자에 준하는 상황들이에요. 자, 글자에 파극하는 거 봅시다. 파극. 첫 번째가 합. 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하고 자가 뭐로서의 무한테 정제죠, 그죠? 육친상으로 정제로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딱 보니까 축이라는 글자가 육합 요소가 드러나가지고 자가 축한테 땡길 리가 아프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있기는 있는데 작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합의 해라고 보면 되죠. 합의 해. 그래서 육합은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삼합은 틈만 나면 그 골목에 가가지고 자기 역할이 사라져버려요. 삼합이라는 것은 요 옆에 뭐가 있다? 진이 있다는 진. 그럼 이제 삼합 요소죠, 그죠? 자가 나한테 유정해야 되는데 진에 유정해가지고 삼합 요소로 가가지고 자가 결국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신자진 따라가거든요. 따라가가지고 자기 역할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거죠. 삼합이라는. 소진. 왜냐하면 그 기운으로 자기를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어쨌든 작용이 비슷한 방향이지만 활동이 상해서 결국은 이 자수가 진에 땡기가 버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신이 있다. 신데 이 신도 기본적으로는 식신으로 작용을 하지만 결국은 자수에 의해서 자기 기운이 계속 소진되어 가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 경우에는 식신이 재를 갖다가 거들어주는 모양이 이렇게 바람직한 모양이지만 그러나 이 식신은 식신으로서 작용력이 약화된다는 거죠. 크게. 식신으로서 작용력이 크게 약화된다. 적용은 아주 바람직하게 그래도 재를 만드는 쪽으로 갔으니까 좋은 건데 아무튼 삼합 요소가 있으면은 틈만 나면 고스톱 치는 거하고 똑같다 했죠. 고스톱, 훌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훌라 한 판 치자 해가 신자진 그러니까 야가 내 짝인데 가가 뭐 엉뚱대가 맨날 어불리고 놀고 있다는 거죠. 신자진 수국이니까 어차피 예. 쟤는 되잖아요. 이 경우는 상승적인 효과죠. 마누라가 집 나가가지고 돈을 까먹는 게 아니고 돈 벌어 들어왔네. 이 경우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건데 그러나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못하는데 역시 합은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화진이 있죠. 자리가 바뀌었다고. 자와 진이 자리가 바뀌었을 때 그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자는 어디에요? 틈만 나면 진을 사랑해요. 당신도 좋지만 이 사람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딸려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합의라는 것은 한 칸 건너에 있으면 한 칸 건너에서도 삐삐 치면 되죠. 한 칸 건너에서도 뭐 틈만 나면은 어떻게 해요? 딱 보면 이렇게 백화점 놀러 가는 조가 이렇게 딱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하노 하면서 뭐 안 된다 이러면 다른 글자 간섭하잖아요. 간섭을 하면은 그 작용을 못 하다 간섭만 안 하면 또 신자진 저끼리 또 어울려 놀기를 원하니까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탐합 합을 탐하여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탐합 망아. 예, 망아.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예, 망아. 이렇게 자기 존재를 이렇게 뭔가 탐하거나 자기가 바라는 게 있으면 그때가 행복하긴 행복한데 바라는 게 있으면 행복하거든요, 사실. 근데 자기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 이게 탐합 망아에 속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그것을 합을 이루면 자기 기운을 사실은 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이제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작용력이 좀 덜하겠죠. 예. 덜한 거는 뭐 사실이다. 근데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그리워하는 형태도 있겠죠. 그리워하는 형태도 있는데, 작용력은 어쨌든 약화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선생님, 예. 중간에 저 축이 와가지고 예, 예. 축이 와가지고 있다. 그 자옆에 일제 축이에요. 아, 여기 축이 와 있다. 예. 아, 진이 있다. 그럼 이게 더 강하게 견인되는 거죠, 당연히. 요놈은 음양합이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삼합은 사회적인 목적의 합이니까 서방이 있으면 외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출 못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서방이 딱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서방이 간섭을 딱 하고 있으니까 이 자가 옴짝달싹 못하고 자 축한테 딱 땡길리 가가 있는 거죠. 예. 그래도 뭡니까? 손이 근질근질하겠죠. 전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자가 이중적으로 정신이 팔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의 작용력이 크게 약화된다는 거죠. 어쨌든 합의 요소라는 것이 생산의 원천이면서 또 어떻다고 해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게 하는 존재다. 그래서 있기는 이때 반쯤 있는 것으로 보거나 무자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충하는 거예요. 충은 뭐냐면 있는 걸 아까 좌우상충 하는 거 있었죠. 여기서 충을 해버렸다. 여기에 오가 들어오면서 좌우상충을 해가지고 자수가 어떻다고 나와 짝을 이루어야 되는 역할을 망각하고 충의 자기 역할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충에 의해서. 그래서 뭡니까?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가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이게 충의 작용력이 되어보면 되죠. 충의 작용. 안 그러면 끌어쓰려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충은 동시에 어떤 작용, 역마작용이 동시에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저쪽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역마의 작용이 동시에 되어 있는 거죠. 네. 좌우축이 제일 끝쪽에 네. 가운데 삼합이 들어있으면 예, 예. 그러니까 그 작용은 전에 그 충함에서 했지만 요 글자 요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해로움이 크지 않다 했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뭐예요? 자극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삼합 요소가 더 강화되겠죠. 요 요소가. 예. 자, 그 다음에 형은 뭐냐면 서로가 적당히 희생하여 결국 목적을 이룬다라고 뜻이 되니까 형도 뭐냐면 제대로 된 모양은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술의 축을 제 성으로 쓰는데 자, 팔자 명적으로 이렇게 됐다 칩시다. 자, 요 글자에 자기에게 짝이 되는 것은 정제죠, 그죠? 요건 편제, 그죠? 요게 정제고, 요게 편제가 되는데, 요걸 끌어 쓰려고 짝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더라고? 여기에 형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 축은 뒤에 천간지지의 신사를 따져보면 이게 천을기인이 천을기가 되는데, 이 천을기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뭐에 의해서요? 축술미라고 하는 형의 요소에 의해서 뭔가 외부적으로 희생이 된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 부인이 일찍 만나는 부인은 축이 될 것이고 늦게 만나는 부인은 술이 되는데 일찍 만나는 부인은 어떻다? 상모가 부족하더라. 상모가 부족하다. 그럼 뭐 곰보거나
하여튼 외부적으로 뭔가 희생이 드러난 모양이 되므로 뭔가 하나 뭐 외부적으로 좀 부족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선생님 저 예. 일본에서 네가 봤을 때는 초승리 예, 그 작용도만 일어나죠. 이걸 또 재성으로 요 놈도 짝을 짓고자 요 놈도 짝을 짓고 하는데 갑은 미를 더 좋겠어요. 갑은 미를 갑하고 미는 어디에 있어요? 거리상으로 보면 갑하고 미는 갑하고 미가 거리상 이해가 안 되면 인하고 미를 보세요. 묘진사오미 신유술해자축 축은 어디 있어요? 요 옆에 있죠, 그죠? 자, 이게 간목이라고 하는 요소와 짝을 짓기는 짓더라도 형태상 정제에 해당되고 실질적으로 큰 음량으로 짝이 되는 것은 미예요, 미. 그러니까 미가 더 좋다 하고 땡겨오니까 어떻게 돼요? 축술이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지랄병 하네 하죠. 그 축술이 요게 이제 사명 구성이라는 거죠. 사명 구성이라니까 어떻게 돼요? 첫 간에 갈등 불화가 발생하고죠. 내가 미를 땡겨 쓰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야가 더 좋거든요. 왜? 짝이 이쪽이 짝이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게 짝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미가 놀 때는 그렇게 하다가 미가 떠나면 어떻게 돼요? 역시 축이나 수라고 살아야 된다. 얘가 아니면 되는 예? 얘가 아니고 비금이나 뭐 비금에 의해서 형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처가 몸이 아파서 뭡니까? 적인 어떤 수술사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비경급제에 저희는 금전적인 손실을 처로 인하여 발생케 하든지 부인이 개를 엿다가 개돈이 많아 아프다 이런 식일 때 이제 비경급제와 뭡니까? 그 처와 형의 작용이 일어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희생적 요소가 발생하므로 본래적 의미, 본래적인 역할을 잘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저거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막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없는 것도 아닌데 있으면서 불편한 것이 이 파극이에요. 파극. 그 다음에 파는 외부적인 희생을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유의 갑자 자 여자 팔자에 유정관을 쓴다 합시다. 유정관 쓰면 모양새가 상당히 좋겠죠, 그죠? 그런데 요 글자가 서로 뭐예요? 파라는 요소가 있으니까 겉으로는 서로 말짱하지만 내부적인 갈등 요소가 지속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방님이 있기는 있는데 항상 내부적 갈등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저 인간 저거는 가다가 차에 받치지도 안 하나 그런 마음을 묻고 사는 여자들은 많습니다. 보험이나 좀 팍 들어놓고 차에 받쳤으면 좋겠다는. 자, 그것이 합중형파의 작용. 그 다음에 또 아까 무오의 자를 들으면서 했지만 글자의 공망. 글자의 공망에서 공망도 뭐냐면은 글자는 있지만 작용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충의 작용과 공망의 작용이 동시에 있죠, 그죠? 무오일은 자와 축이 공망에 해당되죠, 그죠? 거기 표를 보면 나와 있죠. 무오는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보니까 자축이 공망이더라. 선생님 춤을 하면 공간이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완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런 경우에는 펴지기도 못하고 땡겨 쓰지도 못하고 그 불안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가만 보면 전부 처참한 현실밖에 없다. 전부 다. 좀 괜찮은 거 있나 싶으면 중아이면 형아이면 공망아이면 파아이면 그 기타 등등 아이면은 또 뭐냐면은
비경급제가 뜨 위에 올라가지고 예? 경쟁적으로 내가 저걸 뺏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비견이 재성 위에 올라 있으니까 만약에 남자 팔자라면 어떻게 돼요? 돌겠네 그러면 돌겠네. 예, 그 다음에 관성의 요소에 의해서 자기 역할이 크게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마누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궁리를 하고 현실을 챙겨봐도 팔자의 형식에서 자꾸 간섭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견이 없으면 아까 뭐라 했습니까? 편간 없고 관성 없고 그거 없으면 겁이 없다 했죠. 겁이 없다. 그 사람 자신감이 지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지가 가봐야. 아까 비견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비견이 없으면. 했죠. 그래서 비견이 드러나 있든지 겁재가 드러나 있으면 이게 애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운명대로 항상 뭐예요. 그것을 붙들어 두는 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부인은 그런 간섭이 싫은 거고. 그게 이제 병적인 상태로 넘어가면 병이 되는 거죠. 비견겁제가 다시 강화되는 운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연히 의심을 하게 되겠죠. 비견겁제가 자꾸 재성을 유혹하는 모양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공망에 의한 작용은 또 어떻다고 해요? 그 작용을 크게 약화시킨다. 자, 오행의 공망은 뭐냐면 오행적으로는 그 공망작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행의 공망은 없다. 그 다음에 육친의 공망은 육친의 작용이 없다. 육친의 작용이 없다. 계급장은 있는데 일이 없어요. 자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친으로서의. 그 다음에 글자 자체에 공망 요소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갑자순 중에 보면은 수레가 천문성이 됩니다. 그 천문이 공망하면 그 천문에 대한 갈증, 아쉬움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요소에 관심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글자 자체의 뜻에 의한 즉 술시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는 시기죠. 그래서 활동이 멈추어서 정신 활동이 생성되는 곳에 비어 있다는 것은 생성되는 곳이 비어 있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면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망의 우선순위 하는 것에서의 공망 자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공망에 들어올 때 가장 타격이 크냐. 예를 들어서 갑신일주가 오미가 공망이 되는데 살아가면서 오미를 몇 번 만나겠죠. 그죠? 5년과 미년을 몇 번 만나겠죠. 그럴 때 요 위에 올라타는 천간 요소가 있겠죠. 천간 요소가 갑이 갑을 만나면 비견, 을을 만나면 겁재. 이럴 때에 어떤 때에 그 작용력이 공망으로 작용이 가장 크겠는 것에서 공망의 우선순위 하는 곳에서 재가 천간적 요소의 재공망 일 때 작용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관공망 그 다음에 식신상간의 공망 그 다음에 인수공망 그 다음에 비견급제가 공망할 때 물론 글자 자체에서 뭡니까 식신상관 재공망이라는 요소가 드러나 있죠. 요 글자 작용력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천간에 있을 때 재공망 때가 가장 타격이 크더라. 그다음 비견급제 공망일 때가 그 타격이 가장 작다는 거죠. 아무튼 공망이 드니까 어떻다고 해요? 그 작용력이 계급장은 이때 일은 안 한다 이 말이죠. 계급장은 이때 일을 안 함.
않아? 그래서 있는데 더 미분 거예요, 이게. 선생님, 예, 공마일 때 지지의 그 예, 12연승으로 예. 그런 개방적으로 흘러갔는데 예. 공마이 들어왔을 때는 걸록제왕이라는 게 이제 어느 게 걸록제왕으로 들어갔냐는 거죠. 공방이랑 12우승이라고. 아, 재성이, 예를 들어 재성이 문학기가 걸록제왕으로 4~5미에 들어간다. 이랬을 때 공망작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그냥 그 천간으로서 재성작용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예. 재성작용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규모나 양상이 크지 않다 정도로 해석은 됩니다. 크지 않다. 그게. 그래서 오행적으로 이 12운성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오행적 보조거든요. 오행적 보조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공망이라는 것은 그 작용력이 태만하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오행적으로는 화로서 작용을 하되 육친적으로서의 작용이 태만하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반만 써먹는다 또는 인위적인 노력을 가해서 써먹는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노력을 가해서 써먹는다. 건방 대원에도 그냥 배우니까. 대운은 공망을 논하지 않습니다. 대운은 공망을 논하지 않는데 대운 공망에서 논하는 논리는 거기에 보면 자의에 의한 공망이 있죠. 자의에 의한 공망. 자의에 의한 공망 이런 것들이 잘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가 있다. 이모일주가 공망이 신과 유예요. 신과 유라고 하는 대운을 만나는데 대운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금전 활동을 하고 있다 칩시다. 이때의 인수는 대체로 뭐예요?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하는데 금으로서 작용은 그대로 충실해요. 또 육신으로서도 편인정의는 거의 작용을 하고 단지 자기의 행동 성향에 도덕성을 저버리는 형태로 금전 활동을 한다 말이죠. 그 말은 만약에 식신상관이 있어서 제조업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요. 노동법을 절묘하게 어기가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유통업을 한다면 뭐예요? 세금을 절묘하게 띠먹어가면서 자기가 죄를 취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 성향에 영향력을 충분히 준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관성이 공감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예. 무신일주에 예. 갑이시다. 무신일주에 갑인시다. 갑이시다. 예. 그러면 저 갑인이 공망입니까? 예, 공망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충에 의해서 해구 요소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공망인데 이게 뭐예요? 충에 의해서 해구 요소인데 어디에서 쓰면 가까이서 쓰지 않고 먼 곳에서 쓰면 관성으로 써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 사회의 성향이 어디에 의해 항공, 해운, 무역, 외교 등 역마에 관련된 분야의 조직 사회일 때 그것을 써먹는데 이제 1등으로 써먹지 못하겠죠. 그 글자가 공망하에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영명인데 예. 다른데 관성이 안 나타나니까 네. 관성이 안 나타나니까 해가지고 예. 갑인이 예. 그럼 이 경우에는 외국인, 자 다른데 팔자에 관성이 드러나지 않다면 남편은 어디에요?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있고 내 몸을 기준으로 볼 때 역마살에 있죠. 그 다음에 공망하에 있다는 것은 이래도 보면 됩니다. 희끄무리하다. 희끄무리한 곳은 뭐냐? 바다 건너서 저쪽에 보니까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은 외국인이거나 직업 특성이 항공, 해운, 무역, 외교 등 역마와 관련된 직업 특성의 사람인데
물- 자기는 현지처 입장도 됩니까? 그